언니들의 꿀팁수다. 꿀수다. 안녕하세요. 꿀수다의 장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여사입니다.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아이에게 생긴 돈을 그동안 거의 10년 그냥 모아두기만 했더니 수익률이랄 게 없었죠. 그냥 그 돈 그대로 모아져만 있는 거고요. 장 대표님의 경우는 그 돈만큼 더블로 모아서 해외 주식을 사 모으셨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67%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저도 그동안 모아두기만 했던 돈으로 해외 주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뭘 먼저 시작해야 될지 암담하네요.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 다 좋은 회사고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알겠는데 제가 그 주식을 사려면 뭘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장 대표님,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아이 이름으로 해외 주식을 사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먼저 해외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간단히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절차도를 보시면 계좌를 만들고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당 나라의 돈으로 사야겠죠? 따라서 환전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외화를 입금해서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을 매수하고 또 매도해서 수익을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출금하면 되는 건데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보면 환전하는 과정을 빼면 국내 주식을 사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근데 환전은 어디서 하죠? 환전에 대한 팁은 저희가 다음 동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흐름만 보시고 계좌를 만드는 게 급선무시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왕초보니까 하나씩 천천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해외 주식을 거래하려면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 계좌부터 만드셔야 될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없으세요. 따라서 반드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좀 번거롭네요. 인터넷으로 되면 좋을 텐데. 그럼 아무 증권사나 집 가까운데 그냥 가면 되는 걸까요? 요새는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사실 해외 주식 거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증권사나 가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조금 유리한 곳에 가는 게 좋겠죠? 따라서 우선 증권사를 어디를 갈지 또 무슨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될지 체크해 볼게요. 아, 그러면 이게 아무 데나 가도 계좌 개설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금만 미리 알아보고 가면 뭔가 꿀이득이 있는 거네요. 어차피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오래 사용할 계좌니까요. 그럼 어느 증권사에서 만들지 뭘 해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요새는 각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거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따라서 각 증권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도 있고, 또 증권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해외 주식 거래가 없는 기존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있거든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수수료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가 좋을 것 같고, 또 환전 환율도 되게 중요해요. 어디가 환율이 유리할지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MTS 사용이 편리한 증권사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어, 근데 그 MTS? 그게 뭐죠, 대표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인데 요새는 사실 컴퓨터보다는 그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 시스템을 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계좌 개설도 안 했는데 거래를 해본 적이 당연히 없을 테니까 어떤 증권사의 MTS가 사용이 편리한지 알기가 참 어렵죠. 이럴 때는 유튜브나 네이버에 그 해당 증권사 MTS 사용법을 검색을 좀 해보셔가지고 결과가 많이 나오는 증권사가 좋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매도하다가 모르는 건 검색을 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MTS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아, 그렇죠. 이게 사용법이 어려우면 저희 같은 초보는 좀 어렵죠. 근데 대표님, 수수료랑 환전 환율이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가 보네요. 그거 다 일일이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이제 이 자료 만들면서 각 증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해외 주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각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좀 다르고 또 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최소 수수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요새는 해외 주식 거래가 워낙 대중화되어서인지 제가 그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본 바로는 미국 기준 온라인 0.25%로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래 수수료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미국 주식의 경우는 차이가 없군요. 참 다행입니다. 복잡하고 많이 알아봐야 되는 건 못하겠어요. 그럼 환전 환율은 어떤가요? 혹시 환전 환율도 대표님 체크해 보셨나요? 네, 일단 저도 우리 컨텐츠의 컨셉이 원래 왕초보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미리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환전 환율은 또 수수료와 다르게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이렇게 세 곳의 증권사 환전 환율을 비교해 봤는데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한 9월 17일 기준으로는 미래에셋대우가 1달러당 1181.3원으로 환율은 좀 유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증권사가 있으시면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율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럼 말씀해주신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증권사를 결정을 했고, 그 결정한 증권사에 가서 이제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기 전에 뭘 준비해가지고 가면 될까요? 일단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거고 부모가 그걸 대리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조금 필요해요. 어,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보통 주민등록증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 두 가지 서류 모두 요청하는 증권사가 있으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그 증권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필요 서류를 모두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기본 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아, 그러면 먼저 증권사를 정하고 나서는 콜센터에 먼저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두 번 걸음하면 귀찮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류도 꼭 가져가야 되지만 아이 도장이 필요해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서명 거래가 되지 않아서 미리 인감도장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후회가 되는 게 처음 아이 증권 계좌를 만들러 갈 때
사실 아무 준비 없이 영업점을 방문했더니 그 직원분이 아이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업점 근처에서 그 3,000원 주고 막도장을 파가지고 그 통장에 인감으로 등록을 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제 아이 첫 도장이니까 신경 써서 미리 좋은 걸로 준비해 줬을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미리 꼭 도장을 준비해서 가세요. 네, 도장을 미리 잘 이쁘고 좋은 걸 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서류랑 도장을 다 준비했고, 증권사도 어디로 갈지 결정했으니까, 이제 직접 영업장을 방문하면 되는 단계인데, 그러면 가서 그 직원한테 아이 주식 계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이때 정확하게 방문 목적을 영업점 직원한테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아이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해도 영업점 직원은 국내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해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 제가 개설하고자 하는 계좌의 목적을 이건 해외 주식 매수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해외 주식 거래 신청, 그 다음에 온라인 거래 신청 같은 절차까지 같이 이루어져서 추후에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방문했을 때 앞에서 얘기해 주신 그 MTS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청도 한 번에 하고 와야지 또 방문할 일이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또 이제 모든 신청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MTS 어플을 까시고 또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하시면 실제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드디어 다 됐습니다. 네. 오늘은 미성년자의 해외 주식 계좌 개설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전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